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방의회도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사권 독립 등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조제의 수문이 애물단지로 변한 곳이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 날이면 수문을 열기 위해 수백만 원을 들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 어선 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남도 의회와 각 시군 의회도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됐는데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도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수입 축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4월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정책지원관, 의원들의 조사와 연구 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 발굴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호응도 높지만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만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보니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맡아야 해 업무 과중 등 한계도 있습니다. 독립된 인사권도 반쪽짜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넘어오긴 했지만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권한은 없는 상황. 인력 증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다 직원에 대한 감사나 조사 권한도 없어 지자체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등 여전히 집행부의 하위 기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인 상태고 본청과 또 인사교류도 원칙적으로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의회가 더 안정되고 더 의회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때는 그 목표를 세우고 의회법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독립의 첫 발을 내디딘 지방의회. 지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816명, 전남은 855명 등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71명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11일 1,416명을 시작으로 12일 1,664명, 13일 1,650명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가뭄 극복을 위해 영산강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단은 지난 3월 초부터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월동작물 재배 농가 2,300헥타르에 특별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영산강 3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양수장 8개소에서도 해남군 문내면과 강진군 도안면 등 만 80헥타르에 8천여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 피해를 크게 입는 간청 농지에는 영산강 물을 영산호와 금호호 등에 보내 염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간척지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을 뿐 간척지의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현행법상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전남 지역 간척지에 바닷물이 역류해 발생한 염해로 피해를 본 면적은 702.6헥타르에 달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방조제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애물단지로 변한 곳이 있습니다. 해남군 문내면의 국가관리 방조제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 날이면 수문을 열기 위해 수백만 원을 들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해남군 문대면 화원방조제의 썰물 시각. 열려 있어야 할 배수 관문이 갯벌에 묻혀 있습니다. 갯벌의 깊이를 측정해봤습니다. 2m 60cm로 숨은 높이만큼 뻘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장마철 비가 내리면 농경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저수지에 하천 주변 농경지 다 침수되고 식기마을이 다 위험합니다. 침수로. 화원 제2방조제가 놓인 것은 지난 1999년입니다.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지금의 수문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완공 직후부터 갯벌이 밀려들어 수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자 최근 64억 원을 들여 수문을 보강하고 비상수문 3개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열려야 할 수문이 제 역할을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농어촌공사는 폭우 경보 때마다 200만 원씩을 들여 장비를 투입해 수문 앞에 갯벌을 치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갯벌이 밀려드는 현상은 서해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최근 수문을 강제로 여는 장치와 이중 수문도 시설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롱붐 포크레인을 들여서 준설해가지고 자동비를 열려서 배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전에 준설을 해놓으면 예산 낭비가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조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공사로 인해 예물단지로 전락한 해남군 화원방조제. 주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양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어기가 풀리는 요즘에는 낚시 선박 사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여수시 화정면 낭도 인근 해상. 암초에 부딪혀 침수되기 시작한 9톤급 낚시 여선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낚싯배 선장이 암초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건데 다행히 배에 있던 낚시객 22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13일 새벽 5시 50분쯤 여수 연도 인근 해상에서도 4톤급 새우잡이배가 30톤급 장어잡이배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도착해 가니까 해경이 세척이 떠 있고 반개선까지 떠 있고 바퀴가 있으니까 인사사고는 없었지요. 지난 9일에도 고흥 파령대교 인근서 9톤급 낚시여선이 좌초됐고 같은 날 연이어 레저용 모터보트가 연료 부족과 선박 고장으로 표류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하루에 출항하는 낚시여선만 많게는 300여 척. 해경은 낚시여선들이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려는 등 영업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좌초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어 특성이 그 물살이라든가 아니면 돌이 밀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좁은 지역인데 여러 척의 어선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경은 레저 선박 출항 전 연료와 엔진 가동 등 선박을 사전 점검하고 암초 등의 지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선과 레저보트 모두 승선 시에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각각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인명구조함과 위험안내 표지판, 안전관리 요원 배치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과 소방, 119 수상안전요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탄소 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 공모에 광양시와 보성군, 해남군이 선정됐습니다. 광양은 탄소 중립 거점 교육센터가 조성되고 보성엔 조성면 가온마을 만들기에 해남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우리가 주인공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군 의회 의장들을 뉴스와 인물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궁희 완도군 의회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제9대 완도군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목포 MBC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 제9대 완도군 의회가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안도 군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한없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완도군은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3선 단체장이 이끄는 지역인데요. 의회 차원에서 소통과 견제와 감시가 좀 어려울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9대 완도군의 의원 구성원을 살펴보시면요.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진 의원님들과 전문성과 참신함을 가진 의원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으로 항상 주민들의 뜻을 경청하고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의, 입법, 감시, 의결 기능을 강화하는 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실천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완도는 다양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 현안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조하셨는데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완도군은 26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55개가 유인도입니다. 이렇듯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는데 완도군의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가장 불리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별 지역구 현장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민생생활 탐방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음껏 만날 수 없는 외딴섬 주민과는 SNS 등 수준 높은 통신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사이버 소통을 강화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완도 군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안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목포 MBC 시청자 여러분, 제9대 완도군의 의원들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국민께 한 표 한 표 호소했던 절박한 심정과 진지했던 자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과 자세로 살기 좋은 완도를 만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궁희 완도군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1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과 SUV 등 차량 서억 대가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차 사고도 발생하면서 고속도로 1개 차로가 통제돼 30분 넘게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도로 공사 중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